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광물 자원. 그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미래 자원 확보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물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수동을 해야죠. 소부장 우리가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광물 자원의 확보는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필수적인데요. 광물 자원의 탐사부터 소재, 부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는 연구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며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 광물로부터 소재 부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원 강국을 향한 솔루션을 만드는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모인 사람들. 차량 가득 실어온 짐을 꺼내는데요. 백내로 우리 초분강 탐사 장비들을 이동합시다. 수많은 장비를 각각 나눠 들고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도착지. 이곳은 연구팀이 현장 탐사를 진행하는 광산이라는데요. 여기는 연화형 광산 지역인데 변질 때는 연화형 광채가 형성되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상호 관계를 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자 왔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이 되는 광물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고상모 박사입니다. 광산은 지질학자의 탐구심을 자극하는 흔적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보이죠? 네. 이건 이제 그 발파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주입한 그런 구멍이 되겠습니다. 광물은 저마다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는 광채 구간인데 녹청색에 든 그 코팅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구리가 산화돼서 저렇게 표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눈으로 알 수 없을 땐 암석을 망치로 두드려 본다는데요. 좀 소리가 다르죠. 상당히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 이제 이러한 돌들도 팡팡 튀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허물허물하고 이거 깨지는 소리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 암석들의 강도 차이예요. 그래서 이 강도 차이는 광물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광물 조성의 차이가 눈으로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분강 그 영상 데이터를 얻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삼는 것이죠. 오늘 장비를 가져온 이유는 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광물의 조성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장비를 설치합니다. 장비가 많은 만큼 설치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앞이 보이세요, 근데? 잘 안 보입니다. 습기가 이렇게 많지? 네, 여기 습해서 그래. 물이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괜찮지? 광물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파장이 각각 다른데요. 초분광 카메라는 그 차이를 측정해 광물을 구별하는 장비입니다. 자, 이제 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동작 꺼주세요. 외부 불빛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는데요. 장비 촬영에 사용하는 조명은 할로겐 조명이지만 다른 조명은 LED 등이라서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답니다. 장비는 자동으로 회전하며 구역을 스캔하는데요. 무슨 그림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선만 보이는 것 같고. 예, 이거는 원본 자료라서 그렇고요. 연구소 가서 후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광물들이 어디에 보존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처리를 거치고 나면 어디에 어떤 종류의 광물이 분포하는지에 따라 암석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연구단에서는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해 광물 자원의 최신 탐사 기술을 구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광물 자원을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금률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국내 자원 개발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연구단에서 특히 집중하고 있는 광물 중 하나는 마그네슘입니다.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생산해내는 마그네슘은 정출되는 마그네슘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0.1g 언더로고 지금 계산이 됐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마그네슘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금속이기에 관련 기술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데요. 이 방법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마그네슘 재련 기법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전해조 바닥에서 마그네슘 합금이 생성이 되고 양극에서는 산소가스만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의 마그네슘 재련 방법에 대비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기존 공정의 단점을 줄이고 효율을 상승시킨 신재련법을 개발한 연구팀.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는 등 세계적인 성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순도가 5-9급이에요. 99.999%로서 일반적으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99.8%의 순금속의 가격은 톤당 한 3,000불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고순도 금속은 그 가격의 10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마그네슘 순금속은 재련팀에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죠? 예. 예. 아까 그 순금속 만드는 팀에서 형태의 광택이 높은 순도는 광택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마그네슘 금속은 대기 중에서 산화가 일어나서 광택을 잃게 되는데 연구팀에서 만든 마그네슘은 순도가 높아 시간이 지나도 그 광택을 유지합니다. 마그네슘이 이제 용해가 될 때 타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이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작업하시는 분들도 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재의 그런 안전성에 대한 그런 인식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안전한 소재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용해가 다 되면 필수 과정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불에 취약한 만큼 공정 과정에서 안전을 최대한 지켜줍니다. 이게 고가스를 써서 불이 이제 나지 않도록 지금 막아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마그네슘 용액은 틀에 조심스럽게 부어 단단하게 굳힙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마그네슘 합금은 기존 사용되는 합금보다도 품질이 좋은데요.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산업 현장에서 업체에서 직접 큰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합금 괴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볍습니다.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그냥.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야, 진짜. 와, 한 손으로 들 수가 있네요, 진짜 이거. 예. 그게 마그네슘의 장점입니다. 마그네슘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게가 가벼운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금속 아령들을 준비해 그 무게를 서로 비교해봤는데요. 경량 금속으로 이용되는 알루미늄보다도 확연하게 가벼운 무게의 마그네슘. 이런 장점으로 마그네슘은 고속철 프레임, 항공기, 고급 자동차 등의 경량화 재료로 연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그네시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마그네사이트 자원을 내화벽돌에 활용하는 거에 끝나지만은 마그네시아라고 하는 MgO로부터 Mg를 추출하게 되면 바로 금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Mg라고 하는 마그네슘 금속에 또 다른 금속들을 합금을 시키게 되면은
고부가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금속 화금화가 되면은 이 마그네시아의 가격에 한 10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지금 알루미늄 대체적으로 경량금속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그네슘 금속이나 합금에 대한 기술 개발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 원료가 규석인 거 알지? 퇴근 후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담소를 나누는 고상모 박사. 그걸 가지고 이제 실리콘을 이제 만드는데 규석의 암석은 그걸 그런데 어쩐지 대화 주제가 광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안정화가 되면 좋겠네. 간만에 만났죠. 안부는 안 물어보세요. 아무런 뭐 어릴 때는 재밌어 했었어요. 예, 어릴 때는 재밌어 했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저는 지질학자지만 신소재를 연구하는 신소재공학과를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생각이 좀 달랐던 점이 있어서 전공이 좀 그렇게 안 됐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옷을 입은 애가 이제 우리 큰 애고 하얀 옷을 입은 애가 우리 둘째 애 민창이입니다. 고상모 박사가 광물의 매력에 빠져 연구하는 동안 바위처럼 묵묵하게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 고 박사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면 그 고마움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곤 했었답니다. 주로 뭐 광물로 만든 뭐 기념품이나 아니면 뭐 엄마한테는 그 뭐 광물 좀 특이한 광물로 된 뭐 목걸이나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저나 엄마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당시 선물 받은 기념품을 찾아보는데요. 이게 원래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래도 잘 보관했는데 그냥 어디 뒀던 것 같은데 거의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그 터키에서 준 그 보석 광물 그 종류들이거든. 이런 거는 이제 칠레는 구리가 많이 나잖아. 이거는 이제 그 아게이트로 만드는 피라밋이에요. 이런 거를 내가 주지 싶었어. 근데 이제 뭐 별 관심이 없어서 버렸나 보지. 서운하세요? 그 선물 준 거. 아니요. 뭐 서운하진 않죠. 뭐 하도 오래됐는데. 세계 각국의 여러 광산을 다니며 자연을 무대 삼아 연구했던 열정의 시간. 많은 성과도 얻었지만 지질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직업병도 얻었다는데요. 고산지대에서 혈압이 오르면 떨어뜨리고 또 다음에 가면 또 올라가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고혈압이 또 눈도 안 좋아요. 우리 이제 지질학자들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조사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는 암석 색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선글라스를 안 끄고 이제 다녔고 해서 직업병의 일종이지만 뭐 어쨌든 제가 또 그런 남이 안 가보는 안데스 산맥도 가보고 해서 그런 갈 수 있어서 가서 그런 지질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게 뭐 굉장한 좋은 기회였죠. 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연구 삼매경에 빠진 고상모 박사. 뭐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그 광석인데요. 이걸 이제 눈으로 보면은 히토류 광물은 크기가 적어서 눈으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0.3mm가 되게 이 슬라이드 가라스에서 연마를 해서 여기 이제 평강 현미경을 이용해서 히토류 광물을 찾는데 저희가 현미경 관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 광물은 함량이 적기 때문에 현미경에서 찾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풍력 발전 등에 쓰이는 천연자원 히토류도 요즘 매진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이렇게 지금 갈색을 띠는 광물들이 히토류를 함유하고 있는 광물입니다. 이게 히토류 광물이에요. 0. 몇 mm로 이런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 광석은
그 몽골 남부에 있는 루긴골 히토류 광상에서 저희가 샘플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몽골에서도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히토류의 그런 수요가 뭐 전기 자동차의 모터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히토류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몽골 히토류 광석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곳에서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채굴된 광석은 특징에 따라 유용 광물만 분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중 물에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광물을 추출하는 부유 선별법이 있는데요. 두께를 측정한다 그거죠? 저게 이게 이제 원형 부성기예요. 이제 일반적인 원형 부성기가 아니고 저희가 전기 센서를 달아서 그 기포들의 형태를 쭉 모니터링 하는데 이 기술을 저희가 개발해서 국내 기업에 이전을 시키게 되면 국내 기업에서는 그 자원 처리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기술은 해외의 광산 개발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연구단은 공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유 선별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투자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떠오르는 기포에 광물들이 묻어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물들이 기포에 붙어 있으면 색상이나 그다음에 기포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넘어오는 회수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거품의 상태라든지 뭐 움직임이라든지 뭐 색상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작업자의 관찰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정밀 공정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연구단은 각종 상태 감시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신뢰도 높은 정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버블 표면에 입자가 붙는 힘. 아까 전에 부유선별 보셨을 때 그 기포에 입자들이 막 붙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때의 입자들이 붙는 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블을 만들어 놓고 이 광물 표면에 아주 천천히 붙입니다. 이 속도는 초속 0.1 마이크로미터인데 달팽이가 시속 7m를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000배 정도 더 느린 속도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이 장비는 현재 특허 등록은 물론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이 완료됐고 현재는 수출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 자원 기술의 정립을 위한 약 5년간의 성과가 많습니다. 2016년부터 뭐 지금까지 기술 이전한 게 한 13건 정도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R&D에서 개발한 기술을 빨리 기업에 넘겨야 기업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문을 두드리려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길주명천 지구대라고 하는 요 지역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막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중생 때 화성 활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많이 일어나고 또 퇴적작용도 일어나고 덮어버리고 하니까 그런 에비던스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논란들이 그런 과정을 우리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열곡대라고 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북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남한에 가장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은 철광석, 동광석, 연화형 광석, 마그네사이트, 흑연, 인해석 이런 자원들을 100% 수입해서 쓰고 있고 이 자원들이 북한에 많이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 협력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우리 남북이 갖고 있는 것이죠. 생산량을 그 첫 단계는 북한의 광물 자원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입니다. 그런데 읽고 있는 자료가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요. 노동신문 이런 거 읽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연구단은 이제 북한 광물 자원을 연구하기 때문에 자원 관련, 특히 광물 자원 관련되는 기사들을 저희가 실시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특수사를 지급 인가를 얻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직접 갈 수 없는 북한의 광물 자원을 연구한다는 것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의 광산에 대한 수많은 자료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건데요. 특히 사용하는 용어부터 다르기 때문에 조형 사전을 반드시 참고합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의 명칭이 우리하고 조금 쓰는 게 다른 좀 재밌는 그런 명칭도 있어요. 백륜토 자원이 광물 자원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고요. 백륜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벤토나이트라고 그러죠. 이 광물은 다른 광물하고 다르게 물이 들어가면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 백륜토라고 하는 이름이 북한에서는 그런 팽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자료를 모으는 것조차 어려웠는데요. 수년에 걸쳐 어렵게 수집한 자료를 통해 1000개가 넘는 북한의 광산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됐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데 엮어 2017년 북한의 광물 정보를 쉽게 풀어쓴 광물 용어집을 발간한 고상모 단장 연구팀. 인프라 지원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상당히 장기간 소요가 되겠지만 우리 남한의 광물 자원의 기술을 북한에 전수를 해서 기술 교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저는 한 5년 후에는 바로 광물 생산에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서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 광물 자원의 협력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며칠 후 연구팀은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연구단에서 개발한 새로운 탐사 장비를 들고 현장 테스트에 나섰는데요. 광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트래킹을 한 1km 정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광물 환경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개발돼야 하는데요. 오늘 이 장비는 걷기만 해도 3가지 모듈이 조화돼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GPS가 위치 신호를 받고요. 이 측정기가 이상치를 기록해 놓고 최종적으로 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득하고 바로 확인까지 가능해서 탐사 방향을 즉각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약 한 달이 걸리던 탐사 시간이 일주일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 전자탐사 시스템 등 광물 특성에 맞는 탐사 기술까지 개발한 연구팀. 우리가 그 광물 자원을 조사하고 탐사를 하게 되면 그 자원들이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고 또 산업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광물들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질 조사와 광물 자원 탐사를 통하고 또한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가 미래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를 누빈 40여 년간의 연구 인생. 그 기류에서 고상모 박사는 연구자에게 중요한 덕목을 배웠습니다. 불의에 지지 않는 과학자의 양심입니다. 택배 왔습니다. 네, 고마워요. 오, 멋있네. 모든 초행길에 지도가 필요하듯이 한반도 광물자원 개발을 향한 융합연구에도 올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 기술은 물론 소재 부품 활용 기술까지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연구자, 미래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넣는 고상무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자는 사실에 근거한 결과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팩트를 값어치 있는 팩트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겠죠. 성실, 또 과학자의 양심, 믿음
그것도 저희가 다른 분야보다도 이 과학자한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아닌가 또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